우주 만물은 이 파동의 장난이다. 파동의 조화다. 진동의 조화다. 진동이 이런 모든 역할을 해낸다. 빨간색, 노란색, 파란색, mon색, 즐거운 거, 기쁜 거, 슬픈 거, 귀로 듣게 하는 거, 느끼게 하는 거, 감각적으로 느끼는 것, 냄새 맡는 것, 이런 것조차도 전부 다 파동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러니까 파동이 길느냐 짧으냐 빠르냐 느리냐 이런 것들의 작용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사실. 그래서 이 온 우주는 모든 만물은 그런 그 파동을 발산합니다. 모든 만물은 파동을 발산해요. 그리고 그 파동의 주파수들이 다 달라요. 그런 파동, 진동이 가득한 세계에 우리는 살고 있다. 이런 점을 생각하면서, 그렇다면 우리 언어도 우리의 생각도 우리가 표현하고자 하는 예술도 따지고 보면은 파동을 어떻게 조작하느냐, 조립하느냐, 재구성하느냐에 있습니다. 그래서 지난번에도 말했지만 시의 근본 원리도 어떻게 하면은 언어적인 파동을, 언어적인 리듬을, 언어적인 진동을 잘 조절하느냐, 이게 바로 시의 리듬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다시 시의 근본 원리도 파동이다 하면서 파동, 이 파동을 우리는 시에서는 리듬이라고 말하고 있죠. 자, 그래서 이 리듬을 지난번에도 말했습니다만은 그 과거의 리듬과 현재의 리듬, 고전 시가의 리듬과 현대 시가의 리듬은 좀 달라요. 그게 다른 점이 뭐냐? 그것을 우리는 시학적으로 말할 때는 외제율에서 내제율, 정형시에서 자유시로 이렇게 표현을 하죠. 자, 과거 정형시와 외제율. 과거의 시는 고정적인 리듬의 규칙을 정해놓고 그 규칙에 맞게 시를 쓰는 창작 방법이었습니다. 예컨대 시조의 경우 초장, 중장, 종장, 그리고 초장은 3사, 3사, 3, 또 중장도 3사, 3사, 종장은 3호, 4사, 이렇게 딱 틀을 만들어 놨어요. 그리고 음보로 따지면 예를 들어서 초장도 1음보, 중장도 초장은 3보, 중장도 4음보, 모두 4음보로 이렇게 또 되어 있습니다. 자, 이러한 시는 마치 음악의 악보처럼 리듬이 짜여서 그냥 보기만 해도 이내 어떤 특징을 가졌는지 어떤 장르인지 알 수가 있습니다. 마치 가시광선을 보듯이 말입니다. 비춰서 가시광선은 우리가 눈으로 쉽게 경험하고 인식할 수 있는 것처럼 과거의 시는 그 리듬을 딱 보면 인식할 수 있는 외형적, 그래서 이렇게 리듬이 기계적으로 짜여진 시를 정형시, 외형적으로 드러나기 때문에 이것을 또 외제율이라고 말했죠. 이러한 정형시는 시상 전개에 어떤 안정감을 주는 건 사실입니다. 이러한 정형시는 그 시상 전개 안정감뿐만 아니라 그 익숙하고 친근함이라는 장점이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인 각자의 자유로운 어떤 창조적 리듬, 우리는 목소리가 다르고 생각이 다르지, 그럼 리듬도 달라야 되지 않겠습니까? 세상의 모든 물질들도 다 리듬이 달라요. 그럼 작품도 리듬이 달라야 되는데 옛날엔 리듬을 딱 정해놓고 이렇게 리듬으로 맞춰라 이렇게 됐죠. 이런 기계적이고 형식적이고 이 공적이라는 데서 형식의 구속이라는 약점이 있었던 것이 고대 시가의 한계였습니다.
마치 그것은 그 붕어빵 틀에다가 붕어빵을 만들듯이, 그러니까 옛날 뭐 예를 들어서 시조 하면은 보면은 A라는 사람이 시조나 B라는 사람이 시조나 형식이 똑같아. 이건 붕어빵의 모두. 자, 근데 이제 물론 뭐 이것을 이런 것은 과거인들이 어떤 감동을, 미의 기준을 어떤 그런 외형적이고 정형적이고 규칙적인 막 이런 것들에서 그 미를 찾았고 어떤 감동을 찾으려고 했다는 데서 막 그런 것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자, 예컨대 막 황진이의 우리가 잘 아는 청살리 벽계수야 수의감을 자랑 마라. 일도 청해하면 다시 오기 어려워라.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들 어떠리. 청살리 석자, 벽계수야 덕자, 수의감을 넉자 자랑 마라 넉자. 물론 이것은 3, 4, 4, 4로 뭐 약간 한두 자 틀리는 경우도 있기는 합니다만은 대체로 3, 4, 3, 4입니다. 일도 창의하면 두자 넉자, 다시 오기 넉자 어려워라 넉자. 근데 명월이 만공산하니 쉬어간다. 여기는 명월이 석자, 만공산하니 다섯자, 쉬어간들 넉자 어떠리 석자. 그래서 대개 마지막 종장 세 번째 줄은 규칙을 꼭 지키는 뭐 이런 형식을 취하는 게 보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은 눈으로 보면 가시적으로 느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고 인식할 수가 있었던 것이 고전의 시였습니다. 그러나 현대 와서는 그러한 그 틀에 맞춰진 짜여진 그러한 리듬 이런 것들을 거부하고 자유로운 개성적인 그런 내재율을 추구하게 됩니다. 현대는 그 감동이나 미의 기준을 정형적, 외형적인 그런 규칙의 준수에 두지 않고 형식이든 내용이든 개성적이고 창조적이 한다는 그러한 그 입장에서 시의 리듬도 정형시에서 자유시로, 공적인 리듬에서 개성적인 리듬으로, 외형적인 리듬에서 내재적인 리듬으로 전환하게 됩니다. 우리나라 현대시에서도 그래서 1910년대 이후 과거 정형시에서 자유시로 전환해서 오늘 현대시 시대를 이루고 있습니다. 따라서 현대 자유시는 이 고대 시와 같이 행과 연은 존재하지만 시인 각자가 자유롭게 형식과 리듬을 창조합니다. 따라서 현대시의 리듬은 사상이나 정서가 개별적이고 주관적인 내적인 리듬의 흐름에서 바탕을 이룬다 하겠습니다. 그래서 고대시의 리듬을 외제율, 현대시의 리듬을 내재율이다. 속에 있는 율격이다. 막 그런 얘기죠. 그 시의 장르를 선택한다는 것은 언어의 정서적 기능, 즉 감동의 기능을 극대화하겠다는 데 있습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리듬과 이미지라는 장치를 동원해서 실현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여러분들 파동의 본질이 뭡니까? 파동은 그냥 뛰는 게 아닙니다. 무엇과 무엇이 부딪혀서 일어나는 에너지 현상입니다. 무언가가 부딪혀서 일어나는 에너지 현상입니다. 우리가 감동이라는 게 뭡니까? 마음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감동한다, 느낀다, 마음이 이게 왜 감동합니까? 움직인다? 그건 뭐가 부딪혀야 되겠죠. 뭐가 부딪혀야 됩니다. 그래서 부딪히는 역할, 움직이게 할 수 있는 역할을 하는 것이 바로 파동, 진동이고 그게 바로 시에 있어서 리듬입니다. 그러니까 어떤 부딪힘에 떨림 아닙니까? 떨림이 없으면은
이것은 진동이 없고, 진동이 없으면은 충동이 없고, 충동이 없으면은 감동, 마음이 동할 수가 없는 것 아닙니까? 자, 그러기 위해서는 필연적으로 리듬과 이미지라는 것이 동원됩니다. 리듬. 그러니까 충동을 주는 요인이 리듬이라는 얘기입니다. 그 음악도 마찬가지입니다. 소리라는 파동이 우리들의 귀를 진동해서 부딪혀서 거기서 마음을 움직이게 하는 감동을 주는 것입니다. 냄새도 그렇고 맛도 그렇고 처음부터 진동에 의한 것입니다. 그래, 부딪힘을 통해서 일어나는 현상입니다. 그리고 그 부딪힘의 원인이 바로 리듬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세상에 리듬이 없으면 죽음입니다. 제로입니다. 무의 상태요. 리듬, 움직임이 있다고 하는 것은 리듬이 있기 때문에 움직임이 있는 거예요. 그것은 뭐 과학이고 뭐고 다 마찬가지입니다. 인간의 의식이고 뭐고 마찬가지고 삶이고 생존이고 존재고 다 그렇습니다. 자, 그러나 과거의 시는 언어의 음성적 기능만을 강화해서 시행의 끝에 일정한 의문을 붙인다든지 글자 수를 맞춘다든지 강약의 액센트를 규칙화한다든지 음보를 규칙화하는 소위 정형시, 정형적인 음성적 규칙에 강요되거나 구속되는 것이었습니다. 또한 그것을 최고의 감동이라고 생각했고, 이는 조화, 균제, 통일이라는 어떤 보편적 기준을 어떤 미학의 가치로 봤던 과거의 세계관과도 일치한다고 하겠습니다. 그러나 현대시에서 리듬의 개념은 근본적으로 음성적 규칙만이 아니라 행가리, 연가리가 반복되는 것이고, 또 의미도 반복되고 이미지도 반복되고, 이런 다양한 방법에 의해서 리듬을 창조하게 됩니다. 따라서 이것은 시인 자신의 주관적인 어떤 창조적 결단에 의해서 반복적으로 이루어지는 주관적인 리듬이라는 데서 근본적인 차이가 있습니다. 이는 마치 가시광선의 파동만을 빛으로 전부로 생각했지만은 오히려 보이지 않는 불가시광선의 파동도 빛이라는 이 우주적 파동의 속성과도 맥을 같이 하는 것이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자, 그래서 이 현대시의 리듬 만들기, 그럼 현대시는 과거의 시와 달리 어떤 리듬을 만들고 있는가? 이것은 우리가 현대시를 창작하고 또 느끼고 감상하고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그런 그 하나의 기초라고 생각이 돼서 이 현대시의 리듬 만들기를 좀 이해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그 현대시의 리듬을 만드는데 가장 결정적인, 가장 기본적인 요소가 뭐냐면 행과 연을 개성적으로 창조한다는데 저는 역점을 두고 있습니다. 행과 연. 행이라는 것은 줄입니다. 연은 몇 개가 모여서 하나의 다발을 이루는 것이죠. 우리는 내재율이라니까 심리적 리듬이니 숨어있는 리듬이니 하여 어떤 내형률처럼 판별하기 어려운 리듬으로 알고 있는데, 주관적이고 개성적이기에 시인마다 또 작품마다 리듬을 달리하는 것은 사실이지만, 그러나 과거 시와는 달리하는 건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현대시의 리듬을 드러낸 방법을 전혀 구분할 수 없느냐? 구분할 수가 있습니다. 현대시는. 그러니까 과거시와 다른 현대시의 리듬법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럼 과거시와 다른 현대시의 리듬법이 뭐냐? 우리는 지금까지
시공부를 하면서 뭐 이미지만 얘기했습니다. 그리고 리듬은 별로 중요한 것이 아니라는 생각을 해왔습니다. 그리고 그 리듬은 과거의 시에나 있는 것이고 현대 시에는 리듬을 별로 중요시하지 않는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근본적으로 잘못된 것입니다. 우리가 시를 아는 데서 시도 리듬이라고 하는 근본을 이해하지 못한다면 우리는 현대시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현대시의 리듬은 어떻게 만들고 있는가? 현대시의 리듬은 어떻게 만들어지는가? 몇 가지로 나눠봅니다. 첫째로 일상적 어법을 편용해서 시어를 배열하거나 행과연을 가르는 방법, 첫째입니다. 두 번째는 전통적인 율격을 개성하거나 이를 변형하는 방법. 뭐 전통적인 뭐 율격은 뭐 예를 들어 시조형 뭐 3, 4조라든지 7호조라든지 뭐는 전통적인 율격입니다. 세 번째는 언어의 통사적 구조를 반복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네 번째는 의미를 반복하는 경우. 다섯 번째는 이미지를 반복하는 경우. 여기 반복이란 말을 많이 썼습니다. 반복. 왜 반복입니까? 리듬은 반복입니다. 리듬은 반복이에요. 그러니까 이 반복이 없는 건 리듬이 아니죠. 리듬은 파동 그렇지 않습니까? 높이가 같은 이게 똑같은 게 이게 올라갔다 내려갔다의 반복입니다. 길게 반복하나 짧게 반복하나 반복은 똑같아요. 반복이라는 사실입니다. 물결처럼 반복해요. 그럼 왜 물결처럼 반복하냐? 물결처럼 반복하지 않으면 전달이 안 됩니다. 또 이게 또 재미있는 현상입니다. 그러니까 힘은, 에너지는 충격받았어요. 충격받은 것이 그 힘이 어디로 전달되려면은 이러한 그 움직임을 거쳐야 되는데, 이것은 어떤 매제, 그것을 중간에서 전달해주는 이게 있어서 전달도 되지만 그냥 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빛 같은 것은 그냥 가요. 진공 쪽도 그냥 갑니다. 그러나 이제 음성 같은 것은 매질이 있어요. 공기가 있어야 갑니다. 어쨌든 가는데 이게 대단히 에너지가 가는 거예요. 움직이면서 에너지를 보내주는 거예요. 자, 어쨌든 다시 말하면은 리듬이라고 하는 움직임이라는 파동이라는 게 없으면은 에너지고 무엇이고 불가능하다. 이동이 불가능해요. 이동이 불가능해요. 그러니까 이 파동이라고 하는 것이 모든 존재의 근원이다. 이렇게 말할 수밖에 없는 것이기도 합니다. 그 다음에 먼저 일상적인 어법을 변형해서 시어를 배열하거나 행과연을 가르는 첫 번째 소위 현대시 리듬 만들기에서 저는 첫 번째로 이 행과연을 가르는 경우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전봉곤의 개미를 소재로 하나의 시가 쓰여지는 이유, 제목은 굉장히 길어요. 제목은 이렇게 긴데 이 시를 보면 참 아주 또 희한합니다. 자, 시가 이렇게 쓰여져 있어요. 첫째 줄, 첫째 줄은 이라는 글자 하나밖에 없습니다. 둘째 줄, 개미들을 위하여. 셋째 줄, 6월은. 넷째 줄, 연분홍. 다섯째 줄, 잠옷 속에 있는 소녀의. 그리고 띄어서 둘째는 이마 위에서 푸른. 그리고 그 다음 줄 6월은. 그 다음 줄 총살되고. 자, 보세요. 이것은 과거의 시조라고 하면 그래도 한 줄에 3, 4, 3, 4 이렇게 적어도 4단어,
있었습니다. 사음보가 있었어요. 청살리, 벽개수야, 수의감을 자랑말 한 줄에 적어도 4단어는 있었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이라는 글자 한자밖에 없어요. 그리고 끝이에요. 그걸로 한 줄이 끝났어요. 둘째 줄은 개미들을 이것은 단어 2개로 만들었네요. 세 번째 6월은 한 단어, 연분홍 한 단어, 잠옷 속에 있는 소녀의 4단어, 이렇게 한 줄 한 줄을 구성하는데, 예를 들어서 시조 같은 것은 반드시 사음보 이렇게 3장 6구다 뭐 이렇게 아주 규칙을 정해. 현대시는 그런 걸 파괴해 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도 이마위에서 부른 6월은 총살이요. 그러니까 이 시를요, 그냥 만일 산문으로 쓴다고 하면 어떻게 될까요? 산문으로 쓴다면, 산문으로 쓴다면 이 개미들을 위하여 6월은 연분홍, 잠언 속에 있는 소녀의 이마위에서 부른 6월은 총살, 한 줄이면 돼요. 쭉 이렇게 연결하면 됩니다. 네, 산문은 연결한 거예요. 산문은 연결된 거예요. 연결된 산문을 자른 게 바로 시입니다. 그러니까 시냐 아니냐를 결정하는 결정적인 단서는 잘랐냐 안 잘랐냐에 있습니다. 토막을 냈느냐 안 냈느냐 여기에 있습니다. 요즘 뭐 산문시라고 해서 길게들 씁니다. 그러나 원칙은 잘라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오늘 산문시라고 하더라도 거기에는 또 내재율이, 또 다른 방법의 내재율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대시에 있어서 리듬이 바로 기본이고 생명입니다. 다시 말하면 이 전봉곤의 이 개미들을 위한 소절 하나의 시가 쓰여지는 이유는 현대시를 어떻게 써야 하느냐 하는 어떤 방향을 제시하는 선언적인, 도대체 자유시가 뭐냐, 현대시가 뭐냐, 그것은 산문처럼 계속 연결하는 게 아니다. 고대 시가처럼 몇 자 딱 규격 맞춰서 한 행이 몇 단어 이렇게 기계적으로 정하는 것이 아니라, 네, 시인 자신의 창조적 자유를 통해서 결정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현대 시를 쓰는데 행을 가르는 것, 네, 산문을 토막내는 것, 이것은 대단히 중요한 시창작의 출발입니다. 어떻게 자르느냐, 이거야말로 자르는 방법도 각자 자유입니다. 그러니까 한 단어로 할 수도 있고 2단어, 3단어, 4단어, 5단어, 뭐 그 한 줄을 얼마든지 그건 각자 자유로이 하되, 문제는 뭐냐, 내가 말하고자 하는, 내가 느낀 그 어떤 감동의 세계를 어떻게 효과적으로 드러낼 것인가, 여기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생각한 감정을 어떻게 효과적으로 드러낼 것인가. 그러니까 이 드러내는 것의 어떤 가장 중요한 것은 독자로 하여금 마음을 움직이게 해야 되겠는데, 어떠한 배열을 해야만 마음이 더 강하게 움직여질까, 이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강하게 움직여지는 방법이 최고의 시라고 해야겠죠. 그리고 그 최고의 시가 뭐냐 하는 것은 각자의 결정에 달려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현대시는 주관적인 시고 자유로운 시입니다. 개성적인 시고, 그리고 각자의 창조적인 시가 됩니다. 어쨌든 현대시를 쓰는데
이 행과 연을 나누는 이 소위 그 행가리와 연가리가 얼마나 현대시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인가, 또 그 사람의 개성을 드러내는 것인가, 그 사람의 어떤 그 의도를 드러내는 것인가 하는 것의 가장 대표적인 한 방식이 행을 가르고 연을 가르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개미들을 위하여 6월은 연분홍 잠옷 속에 있는 소녀의 이마 위에서 푸른 6월은 총살되고, 이렇게 해서 그 현대시는 철저히 과거의 정형시, 시조와 같은 정형시의 방법도 탈피하고, 그러나 또 산문의 어떤 줄을 연결하는 그런 방식도 탈피하고, 우리는 그런 말을 잘 씁니다. 구슬이 서말이라도 꿰어야 구슬이다. 아무리 머릿속에 많은 단어가 있어도, 아무리 많은 단어가 있어도 그것을 잘 연결해서 배열을 잘 해야만 된다. 그러니까 잘 연결하는 것을 그냥 구슬처럼 계속 끼는 것을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계속 끼는 것은 산문입니다. 그 구슬을 2개를 낄 수도 있고 하나로만 끝낼 수도 있고 3개를 낄 수도 있고 4개를, 꼭 계속 끝까지 껴야만 구슬이 되는 것은 아닙니다. 이게 바로 시입니다. 그런 점에서 시는 산문과 다르고 또 고전 정형시와도 다르다. 그리고 그 출발은 철저히 행과 연을 독자적으로 가르는 것이다. 바로 여기에 현대시의 기본적인 출발이 있다. 이 점을 분명히 말씀드리겠습니다.